제가 분명하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이번 파마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죠.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생각하시는 고생 종목 많으셨다라는 중에 말씀을 드리고 가장 싶고, 많았던 종목이 바로 이틀 동안 프레스티지 굉장히 바이오 파마였기 공포스러운 때문에 시장이었지만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나머지 이틀은 1회 그래도 영상에서는 제 회복하는 실수로 시장의 오디오 모습을 입력이 안 보여주면서 되는 바람에 마무리가 아무 소리도 됐습니다. 안 들려서 코스피 2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찍어서 고점 올려드렸는데 이후에 확실하게 이런 조정을 댓글을 세게 남기셔서 받았죠. 굉장히 좀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반절 상합니다. 정도 내용을 회복을 모르시면 이런 댓글은 댓글은 함부로 남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고, 이 댓글을 이렇게 남기신다는 거는 제 오히려 영상을 더 제대로 좋은 안 모습으로 보고 사실 마무리가 저 댓글을 다시 틀려서 강하게 발수가 없거든요. 제가 고점 영상을 찍는 이유를 다 절반이 설명을 드리고 찍기 때문에 회복세를 저런 보여주면서 댓글보다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응원의 댓글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남겨주셨으면 다음 주의 좋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 뭐 별다른 이슈보다는 지금 현재 바이오파마 이란의 오늘 이 분쟁, 결국은 이 전쟁의 장기화의 가능성을 역시 어느 정도 전망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죠. 마무리가 결국 지금 되어 이란과 좋습니다. 이 미국의 오해하지 전쟁의 않으셨으면 어떤 영향이 좋겠는데, 당장 지금 프레스티지 주유소만가도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주유를 하게 됐는데 어제는 어걸 걸 그랬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경유가 200원이 올랐어요. 200원.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앞자리가 하루 새에 지금 뭐 2, 3일 사이에 뭐 2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여주는 종목으로서 그만큼 지금 이 제 이란 채널의 이제 전쟁의 메인 종목이거든요. 영향이 그래서 이제 느껴집니다. 꾸준하게 좀 찍어줬으면 어떤 주유소 좋겠다 가니까 희망하시는 또 종목을 경유가 댓글로 휘발유 가격을 받았고요. 넘어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런 파마가 지금 가장 주유소도 많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이제 넣으면서 영상을 또 찍게 된 직원한테 거기 때문에 들었던 오해가 이야기인데 없으셨으면 좋겠고, 내일 기름값 더 올라요. 마이너스 뭐 만당 40% 넣으세요. 손절을 향하고 이렇게 있다. 이야기를 옳은 하더라고요. 방송이냐? 분명히 제 이제 잘못이 국제 전혀 유가도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여러분들 꼭 정도 좀 이제 기억을 진정이 하셨으면 되고 좋겠습니다. 다시 또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이 분들도 전쟁 계실 것 여파도 같은데 제 채널 줄어들게 되면은 구독자분들 요청에 기름값도 의해서 내려가게 방송을 되겠지만은 하는 것이지 좀 어느 어떤 정도 특별한 기간은 이유가 있어서 타격을 방송을 받을 하는 수밖에 것은 없는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 하락하니까 전쟁이 방송한다. 장기화돼서 좋을 건 사실 구독자 요청이 없거든요. 있어서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이란이 절대 좋겠습니다. 미국을 아시겠죠? 이길 수는 제 채널에서 없다고 프레스티지 봐야겠죠. 바이오 파마 그죠? 제일 그래서 처음 보여준 이 지금 뭐또 2026년 제3국을 통해서 27일 이에요. 협상을 뭐 시도하고 아시겠죠? 있다라는 또 오해가 소식까지도 없으셨으면 들리고 좋겠어요.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아무쪼록 짚어드렸던 것이 장기전보다는 바로 요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모든 어떤 국제 정세들이 정리가 되기를 다음 주 추가적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회복할 것인지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하겠고 이런 이게 장기화되면은 같이 진짜 좀 큰일 나는 묶어서 거거든요.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쪼록 단기간 바이오 끝날 수 로직스도 있기를 이제 이번 기대해 주에 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2,300원까지 일단 프레스티지 엄청난 바이오 추락이 로직스도 있었지만은 마찬가지고 코스닥의 프레스티지 반등과 바이오 함께 파마도 마찬가지지만 선까지 결국은 이제 사실 이 외형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반기 누적 매출 1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도 대비 199%, 지금 거의 이제 한 3배 가까운 성장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어떤 수주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이 실적을 잘 내야 그만큼 주가의 가치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블록버스터급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의약품이 이제 또 특허 만료될 예정인 지금 의약품들이 200개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제 AI 시대니까 AI한테 물어보면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허 만료 예정 의약품 2030년 전후만으로 하더라도 2030년이면 4년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 뭐 의약품 개발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고 뭐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이제 키트루다 역시도 28년 미국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고 유럽 쪽은 아마 30년 만료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크에서도 이 글로벌 의약품 1위 의약품인 키트루다가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 피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형 변경을 했죠. 피하 주사 제형으로 알테오제니랑 함께. 그래서 이제 특허가 2043년까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허 방어를 해야 돼요. 특허 만료 예정인 의약품들은. 자, 그래서 어찌된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도 이 정맥주사 제형 기준입니다. 정맥주사 제형. 그래서 이 키트루다 역시도 특허 만료 예정이고, 뭐 에브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역시도 순차적으로 이제 만료가 될 예정이고 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앤 화이자가 또 같이 아이러니하게도 만들어낸 의약품이죠. 엘리키스 항응고제. 올해 이제 특허가 또 만료될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뭐 존슨앤존슨 역시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가 될 것이고, 지금 뭐 신부전 치료제 역시도 작년에 이제 만료가 됐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당뇨 신부전 치료제, 사노피의 듀피젠트 면역 염증 치료제죠. 30년 이후 주요 특허 만료가 예상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다 안 나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2030년까지 약 200여 종의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블록버스터급 연매출 이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이제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의약품만 70여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4년에 이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 안과 질환 치료제인데 대표적인 이제 노인 이런 질환으로서 이 황반변성 질환, 이거를 치료해 주는 이제 치료제가 바로 아일리아인데, 이게 이제 이제 오리지널 이제 그 제약사가 이제 미국의 리 제네론입니다. 리 제네론. 이 역시도 이제 연매출로 따지게 되면 한 13조 원 규모가 나왔었던 이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었는데,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3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의 좀 큰 기업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들을 개발을 했고, FDA 승인이나 유럽 EMA 시장에 진출 승인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제네론 측에서는 이 최대 570 특허 침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특허 소송을 진행했던 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어찌됐건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의 전체 시장 규모가요, 이러한 무려 시장 속에서 최소 일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조 원에서 575조 원.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600조 원, 최대 600조 원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최소 290조 원에서 575조 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제 매출에 대한 손실 부분이 최대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빅파마들이 매출의 어떤 급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특허 방어 전략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제형 변경,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을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이런 면역 항암제들도 기존에 이제 이 정맥 주사 제형에서 지금 다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시장에 상용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특허 방어 전략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추가적인 이 적응증 확대 이런 부분들, 이 머크의 키트루다가 지금 현재 적응증 확대하면서 승인받은 적응증이 대략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지금 4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특허 방어 전략을 펼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송, 특허 니네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을 걸면서 방어하는, 그런 이제 오리지널 빅파마의 또 이런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게는 사실상 이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임상과 이 허가 얼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경쟁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 복제약이 출시가 되면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약가가 저렴하죠. 그리고 치료에 대한 어떤 접근성 역시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사실상 돈이 있는 사람, 암은 돈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걱정 없이 약물 치료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제 자금 사정이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치료 접근성을 이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요약하게 되면은 이 빅파마에게는
꾸준하게 위기가 도움을 될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의약품 특허 만료가 되겠지만은 뭐 각자 이제 이 빅파마들의 어떤 특허 방어 전략 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좀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갈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라고 불리는 이 투즈뉴,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에는 현재 진출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유럽 쪽에서